두 아이와 계모가 있는 나무꾼이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헨젤이고 소녀의 이름은 그레텔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는 침대에 누워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먹일지 고민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숲에서 아이를 낳고 불을 피우고 빵 한 조각을 주고 그곳에 남겨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의 아내는 그가 마침내 동의했다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 때문에 아이들도 잠을 잘 수 없었고 계모가 아버지에게 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잠이 들자 헨젤은 몰래 집에서 나왔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하얀 돌이 동전처럼 빛났다. 헨젤은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많은 돈을 챙겼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계모가 아이들에게 와서 각자 빵을 주고 모두 함께 숲으로 갔다. 도중에 헨젤은 흰 돌을 하나씩 던졌습니다. 그들이 개간지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불 근처에 앉아 불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아이들과 계모는 더 많은 장작을 사러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안고 피곤하고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깨어났을 때 사방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하늘에서 솟아오르자 헨젤은 여동생의 손을 잡고 동전처럼 반짝이는 자갈 사이로 길을 찾아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걸었고 새벽에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느 날 밤 새엄마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없애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는지 다시 들었습니다. 그는 거절했지만 그의 아내는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고 그녀는 그에게 온갖 비난을 저주하고 표현했습니다. 부모가 잠이 들었을 때 헨젤은 지난번처럼 돌을 모으고 싶었지만 계모가 문을 잠그고 소녀는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양의 빵 한 조각을 받았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에 헨젤은 주머니에 그의 조각을 찢고 부스러기를 땅에 던졌습니다. 계모는 그들을 더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시 큰 불이 켜지고 아버지는 아이들과 계모가 나무를 더 자르는 동안 아이들에게 불을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레텔은 그녀의 빵 조각을 헨셀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그들은 길을 가는데 하나의 부스러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숲에서 나부끼고 있는 수천 마리의 새들이 오랫동안 그 부스러기를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걸었지만 숲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길은 그들을 오두막으로 이끌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들은 집이 모두 빵과 비스킷으로 지어졌으며 창문은 순수한 설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헨젤은 손을 뻗어 지붕을 부수고 그레텔은 창문으로 가서 창문을 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의 문이 활짝 열리자 늙은 여자가 목발에 기대어 나왔다.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무서워서 손에서 맛있는 음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노파는 친절했고 그들을 그녀의 오두막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미 식탁에는 우유, 쿠키, 사과, 견과류 등 풍부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노파는 아이들을 위해 깨끗한 침대 2개를 만들었고 헨젤과 그녀의 여동생은 그들이 천국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애정이 있는 척했을 뿐이지만 사실 그녀는 아이들을 유혹하기 위해의 목적을 위해 빵집을 지은 사악한 마녀였다. 이른 아침 아이들이 자고 있는 동안 그녀는 헨젤을 데리고 작은 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니에게 사악한 마녀가 그녀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노파는 나중에 그를 먹기 위해 소년을 살찌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레텔은 헨셀을 위해 가장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남은 음식만 얻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는 뚱뚱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노파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헨셀을 요리하고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레텔에게 스토브에 불을 붙이고 물을 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스토브가 따뜻해졌을 때 노파는 그녀에게 스토브에 올라가 충분히 뜨거운지 확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소녀를 불 속으로 밀어넣고 그녀를 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레텔은 그녀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하고 마녀에게 자신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파는 화를 내고 오븐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 그레텔이 그녀를 밀고 마녀 뒤에 셔터를 쾅 닫았습니다. 와우, 그 늙은 여자는 얼마나 심하게 울부짖었습니까? 한편 그레텔은 헨젤로 달려가 새 장을 열었습니다. 동생을 풀어준 후 그들은 사방에 진주와 보석 상자가 있는 마녀의 방으로 가서 주머니를 채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동안 아이들은 돌아오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숲은 점점 더 친숙해졌고 마침내 그들은 멀리서 아버지의 집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에게서 가져온 모든 진주와 보석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음식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악한 괴물을 집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옛날 옛적에 그의 아름다운 딸과 함께 밀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젊은 왕에게 밀러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왕은 밀러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정하고 그를 성으로 불렀습니다. 왕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밀러는 아름다운 딸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짚을 금실로 바꾸는 방법을 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은 밀러의 딸에게 다음날 성으로 와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것에 대해 말했을 때 그녀는 그가 다시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성으로 갔다. 왕은 소녀를 물레와 집 바구니가 준비된 방으로 인도했습니다. 왕은 새벽까지 모든 집이 금으로 변하고 그녀가 실패하면 그녀의 아버지는 속임수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녀는 빨대를 보고 몹시 울었다. 갑자기 방에 불이 들어왔고 한가운데 작은 남자가 나타났다. 난쟁이는 왜 울고 있는지 물었다. 소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어린 남자는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 대가로 소녀의 목에 걸 수 있는 목걸이를 달라고 했으니 닙닙스닙닙스닙사.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난쟁이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모든 빨대를 금으로 바꾸자마자 작은 남자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왔다. 왕은 방으로 들어갔고 그가 본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소녀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많은 짚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아침까지 그것을 금으로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난쟁이가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그는 어머니가 그 소녀에게 준 귀중한 반지를 대가로 요청했습니다. 드워프는 반지를 잡고 빨대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바구니에 금이 가득했습니다. 왕이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녀를 놓아주지 않고 방 전체를 짚으로 채웠다. 왕은 모든 빨대를 새벽까지 금으로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여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왕이 방을 떠나 자마자 드워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녀가 그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남자는 미래의 여왕이 태어날 아이를 주면 짚을 금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녀는 다른 방법을 보지 못해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왕은 금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번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소녀의 아버지를 풀어주고 그녀를 그의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밀러의 딸이 여왕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가 그를 침대에 눕혔을 때 작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왕이 난쟁이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3일 안에 아이를 데려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작은 남자가 사라지자마자 소녀는 하인들에게 왕국의 모든 이름 목록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침에 하인들이 목록을 가져왔습니다. 드워프가 나타났을 때 그는 여왕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목록에 있는 모든 이름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왕이 끝났을 때 작은 남자는 이름에 맞는 이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종들에게 이웃 왕국의 모든 이름 목록을 만들도록 요청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하인들은 발견한 모든 이름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드워프가 나타났을 때 그는 여왕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목록에 있는 모든 이름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올바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여왕은 종들에게 알려진 모든 국가를 방문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이름을 모으도록 요청했습니다. 새벽에 하인이 여왕에게 전날 밤 특이한 상황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숲을 걷다가 작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불 근처의 안뜰에서 어떤 난쟁이가 내일 여왕의 아이가 진내 그의 아이가 될 것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시에 그의 이름을 즐겁게 외쳤다. 그의 이름은 럼플스틸트스킨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난장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왕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이름을 모르는 척하고 목록에서 이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왕의 새로운 오답이 있을 때마다 작은 남자는 점점 더 즐거워졌습니다. 마침내 소녀는 그의 이름을 외쳤다. 그리고 동시에 난쟁이의 발 아래 땅이 딱딱거리며 거대한 구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탐욕스러운 작은 남자를 제거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모든 것에 대해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여왕이 일어난 일에 대해 미안하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